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 평화, 이런 가치의 실현, 결국은 언론 자유가 전제돼야 가능합니다. 우리 시대 참 언론인 성유보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장이 별세하셨습니다. 성유보 선생과 함께 언론 자유, 언론 수호 투쟁을 벌이며 달려온 동아투기 동지들의 슬픔이 누구보다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김종철 동아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성유보 선생이 기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좀 갑작스러운 그런 부고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김 위원장님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비보를 처음 접하셨습니까? 네, 지난 8일이죠. 그러니까 그저께. 저희가 그 자유언론 실천재단 관계로 언론들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부근에서 저녁을 먹는데, 미디어오늘 사장 신학님 씨가 전화를 했어요. 예. 성유보 선생하고 일산 바로 옆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전화로 그 성유보 선생이 돌아가셨다 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며칠 전만 해도 같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예. 그 전날 입원을 하셨는데, 시술을 받으시고 그렇게 급히 돌아가셨다고 해서 정말 황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예. 동안 마음으로 말할 수 없고요. 1943년 6월생이시니까 향년 71세, 조금 네. 더 넘긴 그런 시점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한창 좀 일하실 나이시고. 그렇죠. 네. 특별히 숙한이 있으셨던가요? 어떻게요? 평소 지병이 있으셨는지요? 성유보 선생이. 지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유보 선생이 이제 1975년 3월에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뒤에 예. 3번이나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특히 1977년에 그 청우회 사건이라고 예. 당시 정보기관에서 조작한 사건이죠. 이부영 선생하고 같이 투옥이 됐는데 책 몇 권 읽었다고 용공 혐의로 들어가서 국가보안법으로 그때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그 폐쇄된 공간에서는 이제 계속 그런 공포증을 느끼고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몇 해 전에도 수술받고 거의 한 달 동안 입원돼 계셨고요. 예. 말하자면 박정희 유신 독재 시대에 겪은 그러한 고난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 그 죽음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당시 당하셨던 고문이나 이게 영향을 안 줄 수 없은 그런 건강 상태. 분명한 사실이죠. 원래는 건강한 분이었는데. 예. 그 김종철 위원장님하고 그 성유보 이사장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죠, 처음에? 네, 저는 1967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했다가 군대를 가서 1970년에 제대하고 돌아와 봤더니 성유보 선생이 그때 편집부에 근무하고 계셨죠. 예. 저보다는 이제 서울대 물리대 선배시고 그분은 다른 분들이 모두 이제 외근 기자를 지망하는데 1975년 해직될 때까지 편집부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외근을 내보내지 않아가지고 편집부에만 근무하셨는데 71년에 이제 제가 사회부에서 편집부로 발령을 받아서 예. 함께 근무하면서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같이 하게 됐으니까 2년이 벌써 44년이 넘었군요. 예. 언론인 성유보 선생이 어떤 족적을 남기셨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까이서 또 지켜보셨으니까요, 김종철 위원장께서. 언론 자유 위해서 투쟁한 동지로서 성유보 선생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이제 1973년부터 동아일보사의 젊은 언론인들이
당시에는 언론자유 수원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해 봄에 서울대 상생들이 그 동아일보 앞에 와서 화형식을 했죠.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하지 못한다고 젊은 기자들이 이제 선언을 했는데 송희보 선생은 뭐 언제나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1978년 3월 7일에는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기자 중심 노조를 만들었는데 송희보 선생도 거기 집행부로 참가하셨다가 한 달 동안 뭐 해직되신 적도 있고. 예. 결정적인 것은 이제 74년 10월 24일 자유언론 실천선언이었죠. 당시 민청학년 인혁당 사건 같은 게 조작됐는데도 언론이 긴급조치가 무서워서 한 줄도 못 쓸 때. 예. 그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송희보 선생도 주역으로 참여하셔서 저희와 함께 했고, 그래서 결국 동아일보가 광고 탄압도 받고, 1975년 3월 17일에 그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쫓겨날 때, 함께 나와서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죠.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뉴스 PD들 선발할 때, 네. 스튜디오 와 보셨으니까 보셨겠지만, 그 네.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주고 한번 읽어보라고, 네. 그런 면접 과정에서 테스트도 거쳤습니다. 근데 한자가 많아서 잘 읽지 못하는 사례가 좀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성유보 선생 뭐 최근까지도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근 언론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을 좀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 언론 네.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하시던가요? 매우 안타까워하셨죠. 특히 뭐 조선중앙통화일보가 뭐 정권과 결탁해서 그 나팔수 노릇을 하는 것이야 뭐 이미 기정사실인데, KBS가 이제 길환영 사장 물러난 뒤에 상당히 공정방송을 가다가 좀 후퇴하는 것도 안타까워하고, 예. MBC 방송은 이제 옛날에 그 참 열심히 싸웠는데 이 지배구조가 상당히 그 낙하산 사장 구조기 때문에 전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세월호 참사 같은 데 대해서도 이 뭐 정부 대변 기관 같이 하는 데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셨고, 나 일부 진보 언론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보수적인 언론에서 뭐 조작해내는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국민들을 오도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그 안타깝고, 우리가 그 40년 전에 1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했을처럼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그때 상황이나 뭐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특별히 동아일보에 대해서 좀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동아일보가 예전에 동아일보가 아니다 이런 평가 많습니다. 동아일보가 대중으로부터 받고 있는 다소 좀 신랄한 비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저희가 40년 전에 동아일보에서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민중의 격려 광고를 받고 할 때는 다른 신문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박정희 정권과 결탁을 해서 동아일보 사주가 75년 3월 17일에 113명을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엔지니어를 몰아내면서 정예 사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 신문과 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도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무기력한 신문이 되면서 조중동이라고 해서 그 새 신문 중에 꼴찌 신문으로 전락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예. 그 이후에 뭐 6월 항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뭐 그 족벌 신문으로서 어떤 세습 체제가 민주적인 경영도 하지 못하고 지면도 늘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를 따라가는 식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부수도 그때에 비해 형편없고 정론지가 아니라 거의 뭐 속된 말로 찌라시라는 비판을 받는데, 몰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자명한 거라고 봅니다. 예. 동아투위를 추방하고 자유언론을 지원하던 민중을 배신한 대가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동아 트윗 추방 이후에도 뭐 최근까지가 혹시 그 동아일보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 만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역들은 만나보지 못했고 예. 거기서 노동조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거나 회사를 떠난 후배들을 만났는데 그 안에선 그 자주적으로 어떤 자유 언론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그 동아트윗 활동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날짜로는 이제 10월 24일인데요. 자유 언론 실천 선언 40주년. 예, 예. 그 안타깝게도 이제 송유보 선생이 그 40주년 되는 해 또 그 해당되는 그 10월에 돌아가셨고요. 이거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자유언론실천재단 설립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취지고 앞으로 어떤 활동하게 되는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 언론단체들이 자유언론 실천선언 40주년을 앞두고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재단을 만들자 했는데 동아트위에서 총회를 열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80년에 전두환 신고무 밑에서 해직된 언론인도 수백 명이 넘고 이명박 정권 아래서 YTN에서 낙하산 사장 반대하고 MBC에서 언론 투쟁하다가 해직된 언론인들도 있으니까 모든 뜻을 이어받는 재단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죠. 예. 지난 10월 7일 날 출범식을 갖고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 등록 내고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현재 언론이 진보 언론도 있긴 한데 그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나 지상파 또는 케이블 특히 종편들이 세월호 참사에서 봤듯이 국민을 양분시키고 철저히 권력을 대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유신체제에 맞섰듯이 요즘 뭐 새로운 유신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언론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이나 교육 사업 또는 언론인들의 단합을 위한 사업, 언론 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언론인들의 그 유족을 돕는 사업, 뭐 심포지움 이런 것들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 떠나신 송유보 선생, 또 남달리 가깝게 지내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야 이미 어떤 말씀을 좀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송유보 선생님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신가요? 네. 참 뭐 수십 년을 같이 한 동지이자 선배인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몰랐고 그분은 뭐 끊임없이 언론인 활동을 하셨지만 또 옛날에 85년도에는 저희들과 함께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민통년 일도 하셨고 예. 최근에는 통일운동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비록 생시의 뜻을 못 이루셨지만 그분은 역사 속에 살아남아 계실 것이고 그분과 함께 저희 동아트위 그리고 언론계 동지들이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언젠가는 자유언론이 확고하게 들어서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장이시고 또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신 김종철 선생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